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순수 오성 원칙의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서론적 논리학을 모두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되링의 이 칸트의 평, 칸트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칸트 철학 입문 108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상수라는 원칙은 모두 선천적으로 우리의 오성 안에 있다. 또는 범주가 시간의 도식과 결합에 의해 선천적으로 오성에 의해 산출된다. 원칙은 선험적 종합 판단이다. 원칙의 도움으로 현상은 구성되고 정돈되며 우리가 자연이라고 칭하는 하나의 관련에 결합된다. 그러므로 오성은 자연 속에 오성의 합법칙성을 투입하는 것이다. 오성은 그것에 의해 비로소 자연을, 즉 경험의 관련을 낳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오성의 합법칙성을 자연에 있어서 다시금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오성은 두 개의 현상 사이에 규칙적인 계기를 원인성의 관련하에 있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에 있어서 생기는 모든 것은 그것에 의해 결과를 낳는 원인을 갖는다는 자연법칙이 존재하게 된다. 되링의 이 얘기는 실은 우리가 선험적 연역 마지막에 했을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죠. 되링의 이 정리는 우리가 선험적 연역을 마무리 지었을 때 그 내용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바로 오성이 자연의 입법자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을 되링은 도식과 원칙까지 마무리 짓고 정리한 다음에 칸트가 앞에서 했던 주장, 즉 선언적 연역에서 했던 주장을 강조하려고 재배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범주도, 직관 형식, 즉 시공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듯이 저 선험적 판단력인 도식과 원칙도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말해요. 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각 능력은 직관 형식으로 이해하면 편하고요. 범주는 우리 사유, 뇌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저 도식과 원칙은 이 뇌와 감각 능력을 연결해주는 신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 다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선천적인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 선험적 판단력도 도식과 원칙도 우리의 심성 안에, 즉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칸트는 생각했어요. 그럼으로써 원칙은 선천적 종합 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 현상들, 외부의 사물들을 경험할 때는 저 원칙이 형식이 되어서, 틀이 되어서 저기에 비추어서 하나의 인식이 발생될 테니까요. 암과 경험이 발생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선천적인 틀도 필요하고 우리의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은 애초에 선천적인 종합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결국 자연의 법칙성은요, 대상들을 보고 우리가 그 법칙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유의 오성의 법칙으로 인해서 자연을 새롭게, 현상으로서의 자연을 저 법칙에 맞게, 논리와 사유의 틀에 맞게 구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사유의 틀에 비추어서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 되링도 인과로 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칸트는 거의 다 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오성의 합법칙성이 저 자연의 법칙에 투영되었는가, 구성되었는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되링도 인과의 법칙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우리의 오성은 현상 사이에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현상의 동시 존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전한 상호작용을 한다. 자연이 우리의 오성의 법칙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성이 자연에 대해 자기의 법칙을 부여한 것이며 우리의 오성은 그 법칙을 자연 법칙으로서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다. 오성은 자연에 대한 입법자이다.
이 사상이 최초의 칸트의 마음속에 뚜렷이 떠올랐을 때 그것은 그에게는 훌륭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교설의 획기적인 의의를 잘 의식하였다. 우리 사유의 틀인 범주에서, 도식에서, 그리고 원칙을 통해서 현상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작용한다고 하는 이 상호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호성의 범주를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도 상호성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해요. 되이릉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오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의 능력, 사유하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자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연의 법칙들은 우리 오성의 투영이라고. 오성이 자연의 입법자라고 했을 때, 이걸 발견했을 때 칸트 스스로도 이게 너무나도 획기적인 의식이었다, 획기적인 생각이고 사유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되이링이 보기에도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그는 이 교설을 사유 방법의 혁명이라고 칭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에 비유하였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은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용기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칸트는 가장 근본적인 증명에 뒷받침되어 우리의 오성이 자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의 오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였다. 우리의 오성이 비로소 단순한 감성적 세계로부터 합법칙적으로 결합된 전체, 즉 자연을 만드는 것이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종래에는 우리의 모든 인식은 대상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대상에 관해 어떤 것을 선천적으로 개념에 의해 규정하고 이리하여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는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가 대상이 인식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고 상정한다면 형이상학의 갖가지 과제가 보다 잘 해결되지는 않을까 어떨까를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형이상학에서는 선천적인 인식, 즉 대상이 우리에게 부여되기 전에 대상에 대해 어떤 것을 결정하는 인식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한 상정은 이미 그것만으로 그와 같은 인식의 가능성과도 훨씬 잘 일치되는 것이다. 이 사정은 코페르니쿠스는 모든 천체가 관찰자의 주위를 운행한다고 상정하면 천체 운동의 설명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체를 휴식시키고 그 주위를 관찰자로 하여금 돌게 한다면 더욱 잘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도한 것이다. 네, 읽은 내용은 많지만요. 실제로 이것에 담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칸트가 자연의 규칙과 자연의 규정을 따라서 어떤 이치와 법칙을 발견했던 기준의 사유를 뒤집어서 우리 이성의 사유, 오성의 사유의 법칙을 통하여 자연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바로 저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그것에 빗댈 만큼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다. 그리고 순수 이성 비판 서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칸트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설명해 주네요. 그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에 대해서만, 따라서 현상의 세계에 대해서만 오성이 입법자라는 뜻이다. 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성은 자연에 대해 법칙을 부여한다고 하는 주장도 아무런 모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바로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인식 능력에 비례하여 표상하는 사물이다. 이리하여 현상은 표상이며 그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 인식 능력의 합법칙성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우리의 여러 표상의 관련 이외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관련은 우리의 인식기관의 여러 법칙에 의해 제어된다.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오성을 통해서 자연의 저 합법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오성이 자연의 입법자라는 주장은 철저하게 어디에 한해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상에 한해서입니다. 저 물 자체까지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고, 저기에까지 우리 인간 이성의 법칙을 부여하지 않고 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오성이 자연의 입법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철저하게 현상과 물 자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과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을 구별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내 앞에 있는 대상들의 정보를, 그것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국은 현상은 다 우리 마음 안에 맺힌, 어딘가에 맺힌 그런 표상, 그런 이미지, 그런 정보들에 불과하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저 현상에서의 대상, 현상체들은 우리 인간의 오성 능력에, 저 법칙에 포함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잘 따라온 덕이니까요. 이해가 잘 되신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자신을 축하하고 칭찬하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순수 이성 비판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